투벤더스 주간동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정 기자입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건설 현장의 공사비 인상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올해 들어 정비사업 현장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일각에선 정비사업 좌초로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 유의점을 체크해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아파트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사실 언론을 보다 보면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말들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수치로 접해야지 체감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미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도급 계약을 맺었었을 때 이제 평당 적게는 30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아도 500만 원대였었습니다. 이 높아도 500만 원대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지금으로도 정말 유명한 아크로라든지 DH라든지 서밋이라든지 하이엔드 브랜드 있잖아요. 이 하이엔드 브랜드조차도 평당 50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었었다는 거죠. 즉 600까지는 안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비가 얼마가 되었냐? 신규 수주로 들어가는 데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 700에서 800대에서 신규 수주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종전에 시공계약을 맺었었던 곳들도 최대한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 계약을 했었다 보니까 최대한 억누르면서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600대에서 타진되는 경우들이 많다. 즉 불과 2년 사이에 공사 비용이 2배에서 3배씩 증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물가 상승이 비단 건설업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비 인상의 그럼 주된 원인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사실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긴 합니다.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은 많이들 알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올라갔었던 것들 중에서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타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건자재 가격들이 모두 다 폭등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근값, 시멘트값 다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철근값은 최근에 조금 진정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근값이 좀 내려가나, 그 유가도 조금 내려가나 했더니 유가는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지금 다시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시멘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자재 가격이 대표적인 케이스들만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항목별로 보다 보면 내려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다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사실 정말 경제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그냥 2배, 3배씩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현장이 크다, 한 몇천 세대 된다라고 하면 조단위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단위 프로젝트를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돈들이 1조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 이제 PF를 일으켜가지고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금융비용을 갖다가 조달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즉 공사비 인상과 별개로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질적인 건자재 가격 인상도 있지만 금융비용 인상 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종합해보면 건자재 값도 올랐을 뿐더러 금융 비용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갈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공사 갈등이 경기나 지방에서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서대문구 홍제 3구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계약을 맺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를 협상하는 와중에 현대건설에서 얼마를 제시했냐면 무려 89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약 90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즉각 반발하게 되었고 즉각 시공계약을 해지하겠다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시공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협상하는 쪽으로 갔다가 일단은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확한 평당 공사비는 일단 협의를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일단은 조합 측에서는 한 700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역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똑같이 서대문구이긴 한데 그래도 입지가 좀 다르긴 하죠. 바로 부가현 뉴타운 2구역입니다.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부가현 뉴타운 내에서도 대장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성과 대우 컨소시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제시했냐면 850만 원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이 공사비가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었었고, 그런데 현재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서로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지금 다양한 조합들에서 발생되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제 분당된 일기 신도시를 타겟으로 해서 노후계 도시 특별법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업성 지원이 뒷받쳐 주지 않게 된다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간동화에서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해드렸던 게 뭐 극단적으로 용적률 500%도 주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이 용적률 500%를 순수하게 줄 것이냐,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불어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역세권만 준다라고 하면 안 주는 지역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도한 특혜 시비에 붙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뭔가 기부 채납을 건너가든가 임대주택을 넣는다든가 공익적인 측면들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해득실을 따져봤었을 때 공공재건축이 실패한 사안과 비슷하게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막상 이게 봤었을 때 지원해 줄 거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어중간하게 뭔가 숟가락 올리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단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진짜 사업성이 뒷받쳐 주지 않는 곳들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일산과 분당을 놓고 보았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집값도 비싸고 유일의 신도시도 비싸고 당장 성남에 재개가 완료된 신축 아파트도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분당인데 이 분당의 입지, 학군, 인프라를 고려해보면 신축 아파트만 되면 우리도 비싸질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을 때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1인당 5억씩 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5억이라는 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 5억 분담금 내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로 봐야 될 겁니다.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던 데들도 그전에는 한 3억에서 뭐 많으면 4억 정도 냈는데 지금은 4억에서 5억 내는 현장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당이 얘도 5억 낸다 했었을 때도 5억 내도 우리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아. 우리가 분당인데 신축되면 20억은 그냥 넘어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미 판교 집값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럼 5억을 내고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산만 해도 뭐 기존 집값이 분당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분담금은 부담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일산 같은 경우는 한강만 넘어가게 되면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신규 분양가가 5억 선에서 분양하고 있는 데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물론 입지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5억을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산 같은 경우도 킨텍스 주변은 되게 비싸잖아요. 대화역 근처에. 그러니까 뭐 이제 GTX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 사업성이 제대로 안 갖춰진 곳들은 분담금을 따져봤었을 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말해드리긴 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나마 사정이 낮긴 한데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막상 분담 금액이 높다라고 말이 나오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공사비 갈등이 많이 나오는 데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업 규모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야 건설사들한테 저기 조합은 평당 700에 해줬으면서 왜 우리는 800을 부르냐, 야 저기는 600에 시공사랑 조합이랑 협의를 받잖아, 왜 우리는 700을 부르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공사 규모가 달라요.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본 관리비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평당 공사비는 똑같이 700, 600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다르잖아요. 전체 이제 동급 공사비 총액이 다르다 보니까 뭐 공사 현장 조그맣다라고 해가지고 현장 소장 파견 안 하나요? 다 있을 건 있어야죠. 그쵸. 당연하죠. 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파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남는 적정 이윤이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 적정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평당 도급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즉 세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넘게 됐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 넘어간 현장들의 공통점이 세대수가 적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까 홍제 3구역 거의 평당 900을 불렀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홍제 3구역조차도 세대수가 엄청 작지는 않습니다. 한 600세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게 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여서는 2000세대일 수는 있어도 개별 조합들을 살펴보게 되면 몇백 세대밖에 안 돼요. 그쵸. 물론 이제 이거를 한 판에 수주를 해준다라는 보장도 없죠. 그렇죠. 왜냐면 조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A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를 했는데 B구역은 우리 현대 싫어. 우린 GS로 할 거야. C구역 같은 경우는 우린 삼성으로 할 거야. 이래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하나하나로는 사실 이제 몇백 세대짜리 수주를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설령 현대건설로 A도 현대, B도 현대, C도 현대로 간다 하더라도 공사 시점이 다 다르려면 한꺼번에 해야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데, 개별 현장으로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 다음 거 현장 착공해 라고 하면 우리야 뭐 단일 브랜드 현대타운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막상 공사를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품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도급 단가를 얼마나 맞춰야 되냐라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논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과연 제대로 추진될까라는 의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통기획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위치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모아타운을 해서 다 엎어질까요?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있고 그러면 분명 공사비도 제대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 우리가 원하는 일군 시공사들도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급 공사비를 제대로 못 맞춰준다, 우리가 분양가를 그 이상 맞춰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단지 퀄리티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조합원들 분담금 인상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돈 내면서 우리가 왜 하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돼버리면 이 민간 사업에서 아무리 서울시가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 지정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엎어지게 되면 결국 공급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5년 뒤가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착공하면 준공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 올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게 되면 2주 철거, 권리처분 인가가 나서 2주 철거를 하게 되면 착공까지도 한 1,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완공까지 보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쳐 나서 움직이는 조합까지 합하게 되면 한 5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정부가 열심히 뭐 주택 공급 대책을 뭐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내에는 공사는 계속적으로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5년. 뒤는 진짜 사업성이 좋고 알짜 지역들은 가겠지만 애매한 입지, 애매한 사업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분담금 내면서까지 못하겠다, 엎어질 것이고, 주택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공공의 측면에서도 LH 이렇게 막 비판만 하게 되면 LH가 아우 뭐 이렇게 욕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걱정이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주택 가격대들이 쫙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사가 다 멈췄었고, 그래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어떤 상품들이 많이 올라갔냐? 핵심지가 먼저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신규 공급이 없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부각될 거고,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런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먼저 움직이면서 나머지 주택 수요들이 다 리딩하게 되었거든요. 주택 가격들이 다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택 공급 절벽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부도 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공사비 인상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호정 기자,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